혹시 여러분들의 은퇴나 노후를 대비한 자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노후 자금과 관련하여 아파트 부동산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와 균열 등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갈등과 재건축 그리고 관리비 부담이 시급해질 것이라고도 하며, 특히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얼마 지 않아 인구의 세대교체와 선호도 변화로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바뀜에 따라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를 것이라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오늘 얼마 전 보도된 충격적인 신문 기사와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각종 자료를 보며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집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인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하실까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견이 특히 우리와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노후를 염려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세대들에게 민감한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의 대부분은 아파트 등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총자산 중 약 75% 이상이 실물자산이며 그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금융자산의 비중은 겨우 2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해왔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와 인구 분포도 중요한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심지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가장 효율적인 주거 형태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울 때 집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특히 어디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변동과 아파트 값 상승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값의 미래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단기적 전망을 분석해보면, 첫째, 수도권의 상승세와 지방 침체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바로 지역 간 양극화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 지방고시들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분당, 강남 등 선호 지역의 경우 공급 한계와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둘째는 공급 부족과 청약 경쟁률 상승 가능성인데,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몇 년간은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등의 기본 조건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청약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기 전망은 임대차 시장의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현상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입자들도 월세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기 문제와 특히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장기 계약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월세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 전망에 이어 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보겠는데, 네 번째로는 인구 감소와 소가족화의 영향으로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바로 이 인구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대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4, 5인 가구 중심에서 1, 2인 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소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유형과 규모에 대한 수요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그러니까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중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갖춘 아파트가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노후 자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여 장기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로는 독립세대 증가와 주거 패턴 변화인데, 인구 감소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독립세대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젊은 세대의 독립 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혼율과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한 독립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주거 형태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룸, 투룸과 같은 소형 주택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최적화된 아파트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세대들은 기존 세대와 다른 주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보다는 거주의 질을 중시하며 편의성과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향후 아파트 단지 설계와 주변 인프라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임대 수익을 고려한다면 이런 소형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기 전망은 세대 교체로 인한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도 변화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구매층인 기성세대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MZ세대, 즉 젊은 세대 간에는 확연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내 집 마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의 투자 가치보다는 실거주 가치를 중시하며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상권, 문화시설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건물, 스마트홈 시설, 공유 공간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는 향후 아파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규 아파트 단지 설계 시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과 특히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로 수도권의 상승세와 지방 침체로 인한 양극화 심화, 둘째로 공급 부족과 청약 경쟁률 상승 가능성, 세 번째로는 임대차 시장의 변화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가속화, 또 장기적인 문제로서 네 번째 인구 감소와 소가족화, 다섯 번째로 독립세대 증가와 주거 패턴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로 인해서 주거 형태에 대한 부동산 선호도 변화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위한 부동산 투자나 특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단순히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인구 구조 변화, 세대별 선호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가 폐교 또는 통합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같이 분명히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자칫하면 국가의 대재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전문가 의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의 건강 문제로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상추가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